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 8번째 몽골의 침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와 몽골 처음에는 사이가 가까웠어요. 두 나라가 서로 외교관이 오고 가고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몽고에서 고려로 왔던 사신 이름이 저고여예요. 저고여가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 저고여가 죽게 되면서 몽골과 고려의 사이는 갑자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1231년 몽골이 침략합니다. 몽골은 엄청난 속도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족의 침략에 맞서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몽골은 육지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니 배를 타고 강화도를 침략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왕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육지에는 힘없는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아주 못된 행동을 일삼았어요. 그때 몽골 군대에 무참히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김윤후 장군은 처인성에서 오늘날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백성과 노비를 이끌고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본디 김윤후 장군은 스님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니 창과 칼을 들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 거예요. 처인성 전투에서 힘이 약했던 고려는 아주 운이 좋게도 몽골의 총사령관인 살리타이를 화살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족은 더욱더 거세게 고려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김윤후 장군은 몽골의 거센 추격에 충주성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오랜 전쟁으로 지쳐가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윤후 장군은 노비들의 문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노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충주성 가장 높은 곳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어요. 이 모습을 본 충주성 안의 노비들은 죽을 각오로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노비들은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하지만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니까 이제 노비가 아니라 사람이 된 거예요. 노비들에게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런 소망, 꿈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를 김윤후 장군이 이루어준 거죠. 그래서 노비들이 죽기 살기로 몽골의 군대와 싸워서 또 승리를 합니다. 자, 김윤후 장군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충주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 그 당시 몽골은 전 세계 땅덩어리의 60% 정도를 다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고려에 김윤후 장군이 강한 몽골의 군대를 맞이해서 2번 연속 승리를 하게 되는 우리 역사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화가 난 몽골 군대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경주에 있던 황룡사 구층목탑, 신라 선덕여 왕이 세웠던 거죠. 그리고 대구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런 글귀들입니다. 이게 불에 타게 됩니다. 자, 불교의 국가 고려에서 황룡사 구층목탑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고려 사람들은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81,258판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 8만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8만대장경은 지금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몽골이 침략을 할 때는 고려의 왕이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신들, 칼과 창을 쓰는 이 무신들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왕은 허수아비였어요. 무신들은 강화도의 피난에 있으면서 백성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활에만 신경을 썼어요. 무신들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모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고려는 몽골에 저항하기에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 원종은 몽골에 항복을 하고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되돌립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가 돌아오고 이제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는 반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몽골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삼별초라는 군대예요. 배중손 장군을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싸우던 삼별초 군대는 몽골의 강력한 힘에 눌려 진도로 후퇴하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저항했어요. 삼별초를 이끌던 배중손 장군이 진도에서 죽고 뒤를 이어 김통정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삼별초 군대는 포위를 당하자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몽골 침략 정리해 볼까요? 자, 몽골이 침략해오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 김윤우 장군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이를 죽이게 되고, 자, 화가 난 몽골 군대는 황룡사 구층목탑에 불을 지르고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을 불태웁니다. 다시 김윤우 장군은 충주성으로 몽골군을 불러들여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몽골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자 한자 조각해서 8만대장경을 만들게 되고, 하지만 이런 저항도 머지않아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의 군대도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삼별초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수도가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군대 삼별초입니다. 그리고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저항을 했어요. 배중손, 김통전 정 장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몽골 침략 수업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